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매문입니다. 자, 오늘도 추매문 연애타로 TV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의 손가락의 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너무 내용이 진지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 속마음, 그리고 헤어진 사람 언제 돌아와요, 막 울고 싶은 그런 리딩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재밌게 간단하게 재미로 보는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사귄 사람일 수도 있고, 썸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옛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그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매력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이제 이런 거는 남녀 사이에서 빠질 수 없고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리딩 해보려고 하고 정말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리딩하면서 이게 많은 제너럴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근데 내가 몰라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번호를 선택하셔갖고 그 부분이 걸리면 나는 아닌데 하시면 이제부터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 나야 나 이러면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카드를 선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그룹입니다.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1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카드 펼쳐볼까요? 짜잔,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선택했냐면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카드는 보면은 말이 달리고 있고 이제 기사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반 카드의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카드를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육체적인 매력 쪽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매력은 약간 이성적인 매력이죠. 이성이 나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성이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른 그 사람이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을 봤을 때 어디에서 약간의 어떤 이성적인 느낌,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빨리 말하라고요? 네. 어디냐, 바로 하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엉덩이 허리 라인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상체를 뺀 나머지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봤을 때도 아마 그런 느낌일 테고, 또는 여러분이 떠오른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하체 쪽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엉덩이가 풍만한지, 아니면 허벅지가 탄탄한지, 아니면 아주 가늘고 긴 다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굉장히 좀 다가가고 싶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고 이 사람이 만족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걸음걸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지금 하체가 예쁜 사람도 있고 나 아닌데 하면 자기 하체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뿜는 이제 하체 쪽으로 그런 라인 같은 거, 요런 부분들이, 이거는 뚱뚱하든 날씬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런 성적인 매력, 아니면 육체적인 매력,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걸음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내가 걸을 때 좀 더 예쁘게 연습을 조금 하시거나 아니면 항상 걸을 때 내가 너무 예쁜 척. 내가 너무 예쁘다는 느낌을 이렇게 자기한테 체면을 건다고 해야 되나? 인사를 하시면서, 아, 고맙다, 나의 하체야. 이러면서 이제 좀 신경을 쓰시는 것도 앞으로의 여러분 연애 생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 누군가가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물론, 너무 예쁘면, 너무 매력적이면 어떻다? 벌레들도 많이 꼬이니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벌레들을 보는 시각을 그다음에 이런 인지력을 내가 그거는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력 있게 있는 건 좋잖아요. 그래서 하체 쪽으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내면을 봤을 때도 좀 힘이 있고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보면 굉장히 튼튼할 것 같고 굉장히 좀 건강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풍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참 건강할 것 같다. 아니면 좀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좀 너무 여성스럽거나, 그리고 남성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에 맞는 그러한 매력들이 이렇게 발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좀 다리 걷는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팍팍 걷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좋지 않고요. 또 이제 패션을 갈 때, 스타일을 살릴 때 약간 하체 쪽이 좀 포인트 주셔도 좋아요. 다른 건 다 신경을 안 쓰는데 운동화를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걸 신거나 아니면 항상 신발을 물론 항상 깨끗해야 되지만 정말 윤이 나도록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주고, 알겠죠? 딱 보면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바지를 굉장히 매력적인 것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패션을 살릴 때도 나의 하체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는 또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또 스타일링 하는 실력도 좀 늘어요. 그러다 보면 또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난 이성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만나는 이성도 좀 바뀌고 좀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연애는 재미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노력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그 많은 대가를 치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타일링 살릴 때도 다리 중심의 스타일링을 살리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다리를 예쁘게 만들고 마사지하고 튼튼하게 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올라타잖아요. 이 건강이. 여러분 이러다 보면 몸 전체가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다리가 예쁘니까 굉장히 예쁘니까 나는 엉덩이가 너무 예뻐 이렇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타로가 예쁘다 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타로가 예쁘다 했으니까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난 발목이 너무 예뻐. 그럼 발목을 항상 조금 내는 패션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 관리 같은 거 발가락이 예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발 보는 사람 있거든요. 이성을 볼 때 다 좋은데 발가락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발 모양이 좀 이상하면 이상하게 탁 정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있고 이래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자기 포인트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발가락이 너무 예뻐도 엄청 자신감 가지시면서 사귀면 발가락 보여주고 요렇게 해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체 쪽이 발달되어 있고 예쁘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굉장히 잘 다뤄주시고 마사지 많이 해서 몸 예쁘게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 같은 거 하시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균형 잡게 건강하게 지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운들, 이런 거 차크라로 말하면은 진짜 뿌리 차크라거든요. 그럼 엄청 강력한 그 기본이 잘 된 사람 있죠. 기본이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풍겨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딱 잡아서 육체만 뽑으라면 이거는 정말 1차원적으로 뽑은 거고,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이 발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연애도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체가 예쁜 당신 멋진 연애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2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선택했는지 볼게요. 짜잔. 한 장이 더 있어요. 와. 자, 여러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나?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에 끌렸나? 바로 목소리입니다. 아닌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목소리라는 것은 전파거든요. 주파. 이게 라디오 주파수 맞는 것처럼 그 주파인데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예쁘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이런 매력이 있고, 또는 목소리는 별로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섹시하거나 아니면 목소리에서 굉장히 밝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끌려하는, 그리고 호소력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봤을 때 말하기 전에는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말을 하면 더 좋아지는 그런,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파를 타고 가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딱 내리에 꽂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기운들이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목소리는 육체가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전반적인 그 육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목이죠. 목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재능을 잘 못 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좀 지켜보세요. 스스로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는 말하는 특징이 요렇게 하고 목소리가 요렇게 하네. 목소리에는 억양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력적이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너무 툴툴거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때 좀 피로도가 쌓입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목소리 특징, 그리고 말하는 습관, 또는 카톡하거나 문자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어떤 특징들을 좀 살피시면은 답이 조금 나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목을 타고 나오는 전파에서 섹시미를 느끼고 어떤 이성적인 끌림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졌든 아니면 지금 썸이든 어떻든,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잘 진행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거나, 아니면 지금 예쁘신 분들은, 그리고 멋있은 분들은 좀 더 아름답게 잘 관리를 잘 하시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말투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투인지. 거기서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제가 대학생 때쯤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이제 이런 직접 만나는 기회들이 많이 없을 때는 폰팅하거나 이렇게 펜팔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을 느끼고 전체를 느끼면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그 로맨스 캠이 왜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글로써 사람을 매혹하고 그리고 통화하면 얼굴을 안 봤지만 그 말하는 것에서 뭔가 이성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나쁘게만 활용 안 하시면은 너무너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 기억나는 것은 20살 때 20살 때 이제 제가 펜팔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이제 통화도 하게 되잖아요. 목소리는 완전히 더 좋은 거예요. 이름도 기억난다. 상민이라고. 너무 옛날인데 이름까지 안 까먹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은 서울이고 나는 부산이고 이랬는데 서울 가서 만났나 부산 가서 만났는지 어쨌든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사실은 첫인상에서는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니까 첫인상은 목소리는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목소리에 내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둘이 사귀진 않았어요. 그게 왜 안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차였나? 사귀자고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는 어쨌든 관계 끊어졌다가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하고 오랫동안 친구처럼 아주 서로 좀 도와주는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제 목소리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같이 있고 싶고 이성으로 내가 느꼈으니까 목소리만 듣고 그런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이런 기운들을 잘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해요. 기침이 나가지고, 목소리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교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말투도 포함된다고 했죠. 말투도 내가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상대방을 매혹시키는 말투 또는 상대방을 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의 힘을 조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얘기 들으면 이제 성우 같은 분들은 목소리랑 얼굴이랑 매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은 계속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목소리가 그 얼굴인 것처럼 얼굴이 그 목소리인 것처럼 약간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가 말을 했는데 딱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목소리는 하나의 육체적인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이 고운 목소리를 잘 가꾼다면 여러분들의 연애도 활짝 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같은 거는 한 사람의 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나오는 게 바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육체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강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연애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좀 더 한 단계 나가시려면 말하는 부분, 그리고 말투,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그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바꾸시면 여러분 완전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이 목소리의 장점을 잘 살리시려면 연애를 하다가 내가 권태기가 올 때도 있고 차일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목소리에서 슬픔을 딱 담아서 보내지 마시고 굉장히 밝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깜짝 놀라고 일단은 관계를 끊겠지만 그 마지막 목소리가 굉장히 기억이 나고 다른 말은 안 했는데 알겠어 라는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목소리를 다운된 사람을 업 시키는 것은 말하고 목소리가 이 사람을 다시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한 힘이 있고 우리 타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만한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소리를 관리 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애교도 조금 넣어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3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선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자, 한 카드가 더 있습니다. 카드는 간단하게 2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를 보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매력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이목구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그 사람을 볼 때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예뻐가지고 좋아하거나 하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아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딱 거기에 적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 헤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했던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목구비 여기서는 뭐 눈, 코, 입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이거는 생김, 모양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화로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뭐 하나가 예쁘다기보다 딱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별론데 굉장히 좋아있는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좀 완전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섹시하고 그 다음에 좀 푸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쁘든 못났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전반적으로 딱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그 포인트를 봤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첫인상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그거 걸렸으니까. 첫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약간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사귀니까 더 매력적이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그전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는데 다시 좋아지는 관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그렇지 않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뜯어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 여러분들 얼굴 한번 지금 거울 꺼내갖고 한번 보세요.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눈만 보면 나 눈 이거 좀 찢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코는 이게 누구보다 이렇게 못났고 입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고 너무너무 그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나 뽑자면 여러분들의 입술인데요. 입술 쪽에서 어떤 섹시미가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술 보면은 그 도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얇아서 좋을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그 섹시미랑 이성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부합되는 입술을 가졌을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라면 이 관리를 이제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 색깔에 굉장히 중점을 두셔도 이성을 만날 때 립스틱 색깔에 중점을 두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술도 예쁘고 이목구비가 좋은데 말을 험하게 한다거나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이게 딱 조화가 깨져. 이런 이목구비는 요런 말을 할 것 같고 요렇게 행동할 것 같아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 갭이 생기게 돼요. 심리적 갭.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엄청 여자같이 생겼는데 엄청 터프해요. 그런 분들은 연예인이라면 그 대중들한테 인기는 있겠지만 이성이랑 같이 있을 때 처음 이렇게 너무 갭이 생기니까 생각했던 거와 행동이 너무 다르면 갭이 생겨가지고 실제적으로 연애를 좀 잘하려면은 생긴 대로 노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뜯어보고 귀엽게 생겼다 만일 그러면 행동도 약간 귀엽게 해야 돼요. 근데 엄청 진지해. 억수로 너무 어른처럼 이렇게 하고 너무 진지해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사실 이목구비 거기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를 보고 좋아했는데 이게 좀 안 맞으면 처음에 약간 의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나다가
뭔가 갭이 좀 멀어지는 느낌? 이렇게 된 거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얼굴이랑 잘 안 맞는 행동과 말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생긴 대로 좀 놀아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 있죠. 엄청 섹시하게 생겼어. 완전 딱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제 이성적으로 막 끌려. 너무. 근데 행동은 완전 조신해요. 완전 조신하고. 이렇게 되면 결혼하실 분이 괜찮고 좋은데,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이런 그런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사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처음 얼굴 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얼굴 이미지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갭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얼굴에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섹시미가 점점 떨어지면 이 사람이 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섹시한 거는 좀 그 연애에서 좀 높낮이, 그 굴곡을 많이 겪게 되는 연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간 그 섹시한 얼굴을 눈빛을 조금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옷차림은 너무 섹시하게 생겼는데 내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너무 섹시하게 옷을 입거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벌레들을 좀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게 너무 섹시하게 생긴 이목구비를 가졌다 이러면 남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섹시하게 생겼다고 해서 굴곡을 막 타고나진 않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그 섹시해서 막 덤비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은 여자가 많이 너무 섹시하게 생겼다. 그러면 나 처음에 좋다고 달라드는 사람은 진짜 진중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갭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서 해야 되고, 연애를 아주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엄청 얼굴 보면 우아하게 생겼어요. 엄청 우아하게 생겼어. 막 기티나게 생겼는데 막 술 먹으면 막 깔라대고 막 행동 자체를 하고, 그거 열받으면 욕하고 막 이러면 또 심리적인 갭이 또 일어나서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좀 순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얼굴 생긴 대로 딱 놀면은 아주 좋아요. 왜냐면 그 생긴 데를 보고 첫 번째는 1차원적으로는 남녀가 붙으려면 생긴 게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내가 만약 기티나게 생겼고 우아하게 생겼으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조금 놀면은 아주 굴곡 있는 그런 연애보다는 좀 고만고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아무래도 혼란하게 안 하니까 나를 어차피 좀 그 사람 마음도 좀 알겠고. 근데 이런 연애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김새랑 연애 이제 패턴들을. 근데 생긴 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긴 데 맞게 좀 행동을 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안 맞는 분 있잖아요. 진짜 여자같이 생겼는데 완전 남자야, 성격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엄청 섹시하게 생겼는데 완전 순둥이야, 이러신 분들, 귀여운데 완전 애 어른처럼 이렇게 진지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나 좋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은 약간 오래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꼬린하면 좋다 하고 하면 좀 믿어도 될까? 이게 처음에 오면 한 방에 탁 믿고 싹 사랑에 빠지면 아이고야 좀 아픔? 나를 이해 못하게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얼굴을 보고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고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여러분의 그런 얼굴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 전반적인 그렇게 풍기는 어떤 형상들,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고 굉장히 섹시함을 느꼈고 그리고 다가가고 싶은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미로 보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4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볼게요. 카드를 짠. 오호. 오, 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카드냐면은, 이거는 웨이트 타로 카드의 어떤 그 의미 해석이랑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체 쪽에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 이성적인 매력, 육체적인 매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상체라는 것은 이제 여자 쪽이라면 가슴 쪽이고요. 남자 쪽이라면 어깨 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쩍 벌어져서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가느다라해서 좋아하거나 여자 부분들은 가슴이 크지 않더라도 이 가슴 쪽에서 여러분 목 라인에서 가슴 라인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굉장한 섹시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목선 앉아 있었을 때 내 자세 있죠. 목선부터 이제 그 떨어지는 어깨 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가슴을 지나서 허리 라인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좀 매력을 느끼는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타고난 성 있죠. 여러분이 여자라면 여자의 성, 남자라면 남자의 성, 그런 부분들이 이 가슴 쪽에 상체에서 쫙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야 돼요. 남자라면 굉장히 남성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연기가 필요한데요. 잘 활용하고 있으시면 가만히 있어도 뭐 타고나신 분도 있지만 좀 더 이 재능을,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을 잘 살리시려면은, 약간 내가 배우다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만일 내 역할이, 엄청나게 그 판무파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뭐라고 하죠? 옴무파탈이나 판무파탈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말투도 연습을 하지만 이 배우들이 뭘 하냐면 그런 직업, 그런 여자들, 그런 남자들의 특징을 살려서 몸체를 연습을 해요. 몸에서 우러나오게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보면 캐릭터가 딱 앉아있잖아. 예를 들어서 김혜수 분은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그게 가슴을 북돋아서 섹시한 게 아니라 의자에서 상체만 봤어요. 그런데 목선에서 어깨 라인, 허리까지 떨어지는 데가 앉아있는 풍채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내가 그런 역할을, 남자를 유혹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캐릭터 자체가 섹시하다 이러면 그 풍채를, 상체를 바꿔요. 이 어깨 라인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아한 사람과 캐릭터랑 그런 섹시한 캐릭터, 그냥 순둥한 캐릭터, 이런 분들이 전부 상체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상대가 어떤 스타일의 이런 느낌,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보고 내가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떨 때는 약간 섹시하게, 어떨 때는 우아하게, 어떨 때는 약간 순둥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조금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라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이런 가슴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슴 부분들을 조금 부각되게 해서 가슴을 좀 붓게 해가지고 배는 좀 타이트하게, 그럼 배가 조금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헐렁하지만 가슴만 조금 이렇게 풍채가 보이게, 아니면 뽕브라를 넣거나 어쨌든 옷을 입을 때도 이 상체를 좀 강조하시면서 입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막 드러나게 뭐라고 하죠? 좀 너무 야한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붙으면은 그런 분들과 연애를 하면은 굴곡이 있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섹시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섹시라는 것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게 좋다면 섹시하게 가시면 되고요. 그냥 무난하게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인 매력을 풍기고 싶다면 그 옷을 입을 때 이제 상체가 좀 부각되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야한데 형체는 다 가렸는데 약간 섹시한 느낌의 옷. 다 파는 게 다 섹시한 게 아닌 거 알죠? 그런 것들. 남자 부분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지금 혹시 나약하신 분들 어깨 운동 조금 하셔가지고 풍채를 좀
크게 근육을 좀 키운다면은 이게 좀 안기고 싶게 만약 여자가 좀 안기고 싶게 만들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를 좀 자기 어깨를 막 돌리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어깨를 돌려가지고 뒤에 딱 걸쳐서 조금 가슴을 펴셔야 돼요. 가슴을 조금 펴가지고 걸으시면서 다니셔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넉넉한 이거는 그 진짜 넉넉하고 좀 풍요로운 그런 카드인데요. 이게 조금 우아하게 도도한 약간 귀족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귀족이거든요. 귀족 같은 느낌으로 이제 다니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발레리나 한번 보시면 돼요. 가슴이 쩍 벌어져. 딱 어깨를 탁 내리고 이제 가슴이 그분들은 판판하지만 가슴이 딱 열려 있어가지고 귀족 같아요. 약간 어차피 귀족 춤이니까 귀족들을 위해서 만든 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내가 태도가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싶네 하고 또 다른 게 또 바뀌고 싶고 이러다 보면 나는 단지 육체만 바꿨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처가 바뀌면 말하는 성향도 조금 바뀌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여러분의 장점을 알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을 발전시켜 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게시판이니까 이쪽으로 안내판이잖아.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계속 사람만 바뀌고 계속 연애를 하는데 계속 내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나 자신을 계속 바꿔가면 나는 단지 육체만 바꿨지만 많은 생각들도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운동이 좋은 것은 나는 단지 운동만 했지만 생각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뭐든지 가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점을 잘 살리셔가지고 이 가슴에 포인트 그리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름다움 이것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은 여성적인 거, 남성은 남성적인 게 대해서 좀 더 부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연애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매력 있습니다. 예쁘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탁 해서 다 가렸는데 이 여자분의 패션 보세요. 다 가렸는데 예뻐. 맞죠? 다 가렸는데 섹시해. 어깨만 나왔는데 섹시해.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특징을 잘 살리고 오늘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몸매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재미로 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갈게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우리 5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사셨는지 볼게요. 짜잔. 어머나 짜잔. 2개의 카드 분이 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카드? 엄마나. 여러분들의 특징은 눈이에요, 눈.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눈 모양이 예쁘고 성형을 했고 안 했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상대방은요 약간 직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사람을 조금 감지하고 눈이 마음에 눈이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눈이 마음에 들어야 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고 만지고 싶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이제 사귀었거나 아니면 썸을 타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았을 거예요. 지금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지금 거울을 꺼내서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누나를 좋아했던 것은 누나를 맞아요. 눈동자에서 그 눈동자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전체가 담겨 있는 게 눈알이에요. 그래서 눈빛 보면 다 안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에 좋아했을 때 이 눈빛 때문에 좋아하셨을 거예요. 눈이 예쁘거나 아니면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좋거나 아니면 눈이 굉장히 깊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점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면 여러분들 눈빛이 첫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바뀌었고 거기서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떤
싫음을 경험하고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느낌이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일 지금 썸남이 궁금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눈이 좋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분이 어떻고 저떻고 연애를 할 때 좀 밝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눈에 다 나타나요. 억수 순수해가지고. 엄청 순수하죠, 여러분. 눈에 기쁜지, 슬픈지, 뭐를 숨기고 있는지, 기분이 나쁜지, 거짓말을 하는지 다들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에,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계속 밝게 하시는 게 연애의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을 딱 느꼈어. 그러면 숨겨. 절대 표현 안 해. 그렇지만 상대는 알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상대를 속여가면서, 이 마음을 속이거나 아니면 참아가면서, 뭔가 한을 참아가면서 그 연애를 하시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맞아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한 것은 맑고 아름다운 눈빛이었거든요. 눈이었거든요. 근데 이 눈이 점점 변해. 아마 이 눈빛이 타락하거나 탁해지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 때문이겠죠. 그 사람과 연애에서 뭐가 잘 안 되니까 눈빛이 자꾸 바뀌겠죠. 근데 그걸 상대방이 느껴.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런데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직감력이나 영감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깨치고, 그래서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자,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둘 연애에서 불만이 있거나 이래 버리면 그 사람도 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게 여러분 눈빛에서 굉장히 강력한 탁한 기운들이 나올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은 좋으면 아주 좋은 기운들이 나오죠. 그런 기운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의 수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려면. 왜냐면 지금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들키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경우에 눈빛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눈빛 속에서 티를 아무리 안 냈대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읽게 되고, 그러면 좋은 연애를 하다가 점점점 탁한 기운들이 둘 사이에 오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애를 행복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마음의 굴곡이라든가 기복 같은 것들을 좀 컨트롤하는 능력과 수련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다 드러나거든. 눈이 굉장히 강력해서 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빛 하나 바꿈으로써 떠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손잡고 싶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삶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계속 좀 밝은 사람으로. 나는 저 사람 이상하네, 계속 밝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계속 거듭나게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연애도 엄청 잘 될 거예요. 눈에서 다 들통나는데 입 다물어도 엄청 둔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엄청 둔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중에서 눈이 안 이쁜 사람 있잖아요. 눈이 안 이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좋아할 이유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둔한데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눈이 예뻐서 좋아해요. 그래서 성형한 눈이나 아니면 진짜로 연예인처럼 예쁜 눈, 그리고 진짜 보면 형태적으로 예쁜 눈.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냥 잘 만나면 되는데, 내가 만약 눈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이런 눈의 재능을, 눈빛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련을 계속해 나가서 눈에서 뭐가 자꾸 발산되는 것을 조금 막아야 되거든요. 감정이 눈에서 다 나오는 거. 이게 가능하냐? 엄청 가능합니다. 내가 무난해야 돼요. 그래서 밝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 초긍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은 연애는 끝이다. 여러분 좋다고 막 달려들 거다 아마. 여러분 눈에서 거의 힘이 다 나오거든요. 섹시함,
우아함, 뭐 사람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 힘, 이 다 눈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좀 덜 순수해야 돼요. 너무 애기 같으면 안 되고, 그런 애기들은 눈 보면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는지. 엄마도 이러잖아. 내 눈 봐. 내 눈 보고 얘기해. 이렇게 다 하고, 얘가 오늘은 기분이 나쁘네, 좋네,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수련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그런 거, 기쁨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순수함, 이런 것을 조금 버리고 약간 이렇게 무던하게 하는 그 패턴 있죠. 마음 자체를 이렇게 가시면, 그리고 많이 웃어야 돼요. 계속 웃어가지고 눈에서 막 이렇게 눈웃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눈웃음을 처음에 바꾸면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눈웃음을 계속 치다 보면은 여러분도 마음도 바뀔 거예요. 원래 눈을 꼬시기 위해서 눈웃음이 타고난 사람 아니잖아.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꾸면은 괜히 나도 밝아져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연애를 진짜 잘하려면은 삶 자체를 밝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밝게. 나쁜 일 일어나도 이걸 어떻게 밝게 바꿔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 어두운 것에 파고들면은 매력이 톡 떨어져요. 완전히. 손도 안 잡고 쉽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눈웃음 잘 짓고,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잘 웃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여러분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웃지, 어떻게 웃게 만들지 하고 자기 수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 여러분 삶도 바뀌고 연애 자체가 바뀌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부류 자체가 바뀝니다. 정말로 내 말 믿으세요.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눈이 예쁜 여러분, 내 눈알이 어떤 느낌인지, 눈빛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호호호.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예쁜 사랑, 눈이 예쁜 만큼 예쁜 사랑 하시고, 스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알이 이렇게 반짝 보고 싶네요, 저도.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강점을 연애에 잘 활용하시고, 자,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